안녕하세요. 저는 총 9개월 동안 영어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한 정명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이 100% 직강을 하는 학원이었는데, 이 원장 선생님 수업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습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1대1이나 아니면 1대4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가 정말 뿌듯합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문자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잘 봤니? 시험 잘 봤어?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 네 선생님 저 잘 봤어요, 뭐 하나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할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끝나면 부모님과 상담 전화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잘 받아오면 제가 좀 자신감도 있고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게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학생들은 진짜 기억이 오래 남고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파닉스도 모르고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도 몰랐던 학생인데 문제를 풀어서 8점을 맞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 원장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87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원장 선생님이 90 정도를 가르치고 저는 10 정도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 학생이 87점으로 오르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처음 가르치면서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또 기억도 많이 남고 정도 많이 남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이 학생이 선생님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요? 하고 문자도 해줄 정도로 정말 깊은 관계를 가졌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들이 너네 선생님들이 앞에서는 진짜 다 보여?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면 정말 끝에 있는 학생까지 뭐 핸드폰 보는 거, 낙서하는 거 정말 다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가 조금 힘들고, 근데 뭐 자는 거는 제가 괜찮아요. 자는 건 본능이고 또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자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 학생들은 믿지는 않고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더러운 얘기 이런 걸 해주면서 잠을 그냥 깨워주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하면서. 네. 제가 아는 선배랑 같이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중국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약간 1분도 안 지나서 선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 가에 토가 이렇게 선으로 써여 있었다고 동그랗게. 네, 그 얘기가 너무 더러워서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바로 정신을 깨고 아 선생님 너무 더러워요 막 이러면서 집중을 좀 하더라고요. 다 준비합니다. 수업 전에 이 얘기 해야겠는데 이때 좀 지루하면 오늘은 이 얘기 해야겠다 하고 이제 출퇴근할 때도 재밌었던 일 같은 거 좀 떠올리는 편이고, 약간 개그맨이 된 것처럼. 왜냐면 애들을 재밌게 안 가르쳐주면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하거든요. 금방 지루해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없는 걸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제가 학원 알바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하루는 한 학생이 제가 채점을 하는데 잠깐 카톡을 확인을 했더니 선생님 왜 카톡을 써요? 선생님 문찐이에요? 아니 선생님 문찐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문찐이라고 하니까 문찐은 찐딴 건 알겠고 문이 문과인가 해서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문과인 게 서러워 죽겠는데 얘가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약간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문찐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문화찐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아유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제가 또 문화찐따라고 하니까 너무 단어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문화찐따라니? 너무 또 기분이 나빠서 제가 약간 발끈하면서 야 너 선생님이 얼마나 책도 열심히 읽고 영화도 열심히 보고 이러는 줄 알아? 선생님 문화찐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진짜 그 말을 하자마자 발끈한 게 너무 부끄러웠고 집에 가면서도 부끄럽고 지금도 좀 많이 부끄러워요. 왜 그랬나? 첫 번째로는
약간 성취감이 큰 알바입니다. 제가 뭐 마트 알바도 해보고 카페 알바도 해보고 공연장 알바도 해봤는데 그 일들은 일을 하고 오면 끝이고 약간 이런 일이었는데 학원 알바는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 학생들의 성적에도 관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에 제가 일부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뭐 준비를 할 때 이 업무 시간 외에 집에서도 조금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긴 해도 성취감은 정말 큰 일이라는 게 장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자율성이 있는 일이라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을 때 편도염에 걸렸을 때 거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다른 알바라면 뭐 저 잠깐 일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나가던가 아니면 좀 아픈 채로 참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강도를. 오늘은 선생님이 목이 아프니까 너희가 발표를 좀 해볼래? 한다던가 오늘은 뭐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부가 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저는 기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하고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게 그냥 알고는 있지만 체계화는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뭐 비동사라던가 조동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또 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알려줄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체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영어의 기초 문법 능력 같은 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 동안 계속 조잘조잘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 말이 아예 없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제가 생각한 건데 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이상은 있었거나 이걸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뿌듯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일을 굉장히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사랑하고 애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사실 말을 잘하고 뭐 가르치는 거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지 못하면 정말 일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 다가오고 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정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분께 추천합니다.